오늘 캠퍼스 24에서는 젊은 생각, 젊은 감각으로 대학 문화의 중심을 지향하는 경남대학교. 그리고 창조적이고 스마트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세종대학교를 만나봅니다. 대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캠퍼스 24의 열정 MC 김성원입니다. 명랑 MC 주윤경입니다. 가을은 농부들이 한 해 동안 기른 곡식을 수확하는 계절이죠. 그런데 매년 가을이면 12년간 땀과 노력을 수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혹시 수능을 앞둔 대입 수험생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수험생들도 또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도 진로 선택에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캠퍼스 24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느 학교, 어느 학과를 갈지 고민한다면 주목해야 할 코너가 있죠? 네, 바로 전국 대학교를 탐방하는 캠퍼스 주민 코너입니다. 이번 주엔 2개 대학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세종대학교에 제가 직접 다녀왔고요. 그리고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지향하는 경남대학교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먼저 경남대부터 만나보시죠. 젊은 생각과 젊은 감각이 숨쉬는 대학교.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교양 있는 전문인을 양성한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남대학교를 지금 만나보시죠. 경남대학교에선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는데요. 바로 통일심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북한에서의 경험이 실제 남한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북한에서 의사생활했다고 남한사회에서 의사를 받아주겠어? 아니요. 아니겠지, 그죠? 북한에서 내가 선생님을 했다고 여기서 선생님이 잘해주겠나? 아니다, 그죠? 학생들도 제법 강의에 몰입했는데요. 평소에는 북한에 대해서 혼자 공부하고 생각했는데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생각을 교환하고 제 생각을 더 확장시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통일부와 통일교육원이 통일교육을 좀 더 널리 확대시키고 대학생들에게 통일교양교육의 강좌 기회를 넓히고자 시행된 것이 이번 통일교육선도대학의 주요 사안입니다.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학문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 교육도 함께 했는데요. 6.25 전쟁 중 잡힌 북한군과 중공군 포로들을 수용하던 거제 포로 수용소는 당시 포로들의 생활상에 대한 생생한 자료를 바탕으로 거제 포로 수용소 유족공원으로 다시 태어나 전쟁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조성하게 됐는데요. 이 같은 현장 견학을 통해 학생들에게 통일과 북한 문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분단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 한국 전쟁이라보다는 남북 간의 국지전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한 3,000여 회 이상 정도의 국지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딱 시작된 게 한국 전쟁은 아니라는. 통일과 안보와 관련된 현장을 제가 직접적으로 방문을 함으로써 통일 안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70주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경남대학교는 1946년 국민대학관 개관을 시작으로 1948년 정규대학 국민대학을 설립, 1981년 종합대학 인가를 받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여 통일, 역사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는 지난 44년간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연구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통일부가 우리 대학을 영남권을 대표하는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하면서 평화통일연구와 교육의 세계적 메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의 자랑! 1976년에 개관한 경남대학교 박물관에서도 전시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요. 전시는 물론 학생들의 역사 교육까지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박물관은 1976년에 개관하여 대학의 연구, 교육, 사회, 봉사 기능을 보장하는 부속기관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의 역사와 연역을 유지하고 문화의 가치를 일반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박물관은 지난 20여 년 동안 지역 문화재 발굴에 노력해왔는데요. 특히 경남대학교 박물관에는 남다른 전시실이 있습니다. 바로 데라우치 문고 전시실인데요. 이곳은 1996년 일본 야마구치 현립대학으로부터 그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데라우치 문고 중 한국관계 희귀 전정류를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연구조사는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와봤을 때 제가 몰랐던 역사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여 유치원에 취업을 하였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더 질 높고 올바른 교육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 차원의 통일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재학생들의 역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남대학교. 앞으로 경남대학교 학생들이 써나갈 역사를 기대해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반드시 역사를 배우고 기억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는 명언인데요. 네,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는 경남대 학생들 모두 미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교양 있는 인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들의 요람, 세종대학교를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21세기) 창의 융합 시대를 선도한다. 스마트 시대인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대학교. 세종대학교를 만나보시죠. 오늘도 어김없이 수업 시간에 맞춰 강의실로 향하는 세종대학교 학생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한 곳에 모여 있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기계 조립으로 분주한 이들은 바로 드론 동아리 학생들인데요.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드론 대회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대회 나간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대회예요? 드론을 공중에 띄워서 땅 위에 있는 목표물을 풍선을 맞춰서 터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 볼 수 있게 이 카메라를 목표물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바늘로 네. 풍선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말로는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어려운가요? 작년 대회는 한 개를 터뜨리면 우승한 것처럼 매우 난이도가 있는 것입니다. 구멍에 끼우고. 네. 쉽지 않은 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저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함께 작업을 해봤는데요. 꾹 조여질 때. 네네. 이 드론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혹시 있나요? 드론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코딩이나 알고리즘을 짜는 데 저희가 어려움이 많아요. 저희 학교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AR웍스라는 벤처기업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자문을 구해서 해결을 합니다.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학생들이 찾는 곳. 학생들의 창의적인 기술 향상을 위해 자문을 아끼지 않는 이곳은 바로 세종대학교 교수들이 창업한 벤처 회사인데요. 이곳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연구 실험을 통해 산업에 필요한 드론을 개발하여 사업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종대학교에서 제작한 드론으로 서울에서 마라도까지 최장거리 주행 제어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부분은 이제 최장거리 400km 이상의 멀리 떨어져 있는 드론을 조종했다라는 게 이제 최초로 시연한 부분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상용망을 이용해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드론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확인을 했고, 추후 이런 기술을 통해서 산불 감지라든지 어떤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종대학교는 교수부터 학생들까지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연구하여 유익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는 소프트 파워가 강한 대학, 즉 국내 최고의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 되고자 합니다. 1940년 경성인문학원을 모태로 설립한 세종대학교는 1954년 수도 여자사범대학으로 승격했고 1978년 세종대학으로 교명을 변경, 1987년에 종합대학교로 승격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인재 양성에 노력해온 세종대학교.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세종대학교의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은 소프트웨어 특성화 교육 심화를 통해 실무 중심형 우수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전자정보대학의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를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으로 옮기고 새로운 단과대학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아낌없이 지원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과 창의를 이끌어내는 교육과 연구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스타크래프트 AI랑 그 사람이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을 말하는데 각 컴퓨터가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만들었었지만 그 수준이 상당히 낮은 관계로 사람하고 같은 플레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학술적 용도로서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세종대학교 학생들. 여러분은 창의적인 사고와 유연한 정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배워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창조적인 인재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21세기 스마트 시대를 이끌어갈 스마트한 세종대학교 학생들의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영상에 나온 세종대 소프트 융합대학을 보니까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본인은 어려워서? 네, 저한테는 하드 융합 대학이 아닐까 싶어요. 네, 21세기 스마트 시대에 꼭 필요한 스마트 배움터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 신구 총장님의 말씀처럼 세종대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창조적인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대학생 UCC를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비행기로 7시간을 날아가야 만날 수 있는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이곳으로 대학생들이 떠난 이유. 우즈메이미 팀은 어떤 팀이죠? 우즈베키스탄 아흐마드 야스타비라는 지역에 있는 시온고 어린이회관에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팀입니다. 지금 빨리 준비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네. 우즈베키스탄에서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선 건데요. 33명의 대학생들이 준비한 다양한 활동들. 태권도를 가르치고 예쁜 벽화로 어린이회관을 꾸미고 우즈베키스탄 아이들과 함께한 85일간의 기록을 담은 이 영상. 한국대학사회 봉사협의회가 주최한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UCC 공모전에서 동상을 우즈메리 팀을 재밌게 소개하고 또 어딜 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화면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기가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면 선물 배달로 늘 바쁜 산타 할아버지. 포장부터 주소 확인, 그리고 배달까지 혼자서 다 해내기가 영 쉽지 않은데요. 게다가 한밤중에 선물을 나르다 보니 도둑으로 오해받기 일수. 하지만 이제는 21세기 스마트 물류시대. 산타 할아버지의 배달도 스마트해집니다.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선물 배달 완료. 루돌프도 체계화된 물류 시스템을 활용하는데요. 산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변화하는 미래의 물류 시스템을 표현해낸 이 작품.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한 물류 UCC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물류가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물류는 그저 택배다라고 말하는 점이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앞으로의 물류가 어떻게 바뀌게 될 전망인지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순서는 전국 캠퍼스에서 있었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대학가 소식입니다. 동국대가 대만에서 열린 창업경진대회에서 참가팀 전원이 입상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19개국 809점의 발명품이 출품된 2016 타이베이 국제발명전시회에서 동국대는 유니버설 점자 디자인 케이스를 출품한 오르담팀의 금상수삼을 포함해 동상 2팀, 대만 발명협회 특별상 1팀 등 참가한 4팀 전원이 입상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2016 전국 대학생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진대회가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충남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10개 대학 16개 팀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서울과학기술대의 MDS2 팀이 종합 1위를 수상하며 상금 500만 원을 차지했습니다. 서울 응봉동의 대학생 1000명이 월 15만 원 수준의 비용으로 지낼 수 있는 기숙사가 들어섭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한국장학재단, 경주, 기장, 영광, 울주 등 4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2일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교육부와 기재부는 서울 성동구 응봉동 일대 국유지를 기숙사 부지로 제공하며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4개 지자체와 한수원은 건립비 4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대부분 대학이 조기 취업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학칙을 마련했거나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125개 대학 가운데 107개 학교가 조기 취업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거나 개정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지난 11일 고려대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 선생의 탄생 125주년을 맞아 창설전시관인 인촌기념전시실을 개관했습니다. 전시실은 기업가, 언론인, 정치인으로 살아온 인촌의 일대기와 교육구국 정신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꾸며졌으며 부통령 취임 당시의 연설 육성 기록과 일화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가 소식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면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치른다고 들었습니다. 2학기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시간 정말 빠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 모두 2학기 때 배운 내용을 기억해내고 공부하느라 정말 분주할 텐데요. 견과류나 치즈, 바나나가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음식들을 챙겨 먹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주 캠퍼스 24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캠퍼스 24!